네, 반갑습니다. 이슈 파이팅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SK텔레콤 초유의 유심 해킹 사태, 내 정보가 안전한지 원인부터 소비자 대응법까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SK텔레콤에서 국내 이동통신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망 접속,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핵심 열쇠, 유심 인증키, KI 값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서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SK에서는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발표했습니다만은 이미 유출된 정보가 있다면 2차 피해 우려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심의 역할, 해킹 사태의 전말, 예상되는 피해, 소비자들의 대응 방안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유심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디지털 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그래서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인데요. 지금 우리가 5G, 6G로 나아갈 입장입니다만은 3G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될 때부터 기존의 2G 심카드, 그때는 심카드가 있었죠. 유심이 아니라 Subscriber Identity 모듈이었죠. 이것을 대체하면서 등장한 스마트 IC 카드입니다. 그래서 3GPP,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 협력 기구에서 정의한 표준 규격입니다. 그래서 3G, 4G, LTE죠. 요즘에 5G 네트워크에 모두 사용됩니다. 이 유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사용자가 정당한 가입자인지 식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요. 인증, authentication 하는 겁니다. 여권과 같다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유심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자 인증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실소유주인지 맞는지 인증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보안 기능입니다. 통화나 데이터 등 네트워크상 주고받은 정보를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암호 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관리하죠. 그리고 비밀번호 핀이나 설정이나 해제 코드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게 유심이고요. 세 번째,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Storage Functions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화번호나 문자 메시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증서를 저장해 주죠. 인증서, 공인인증서, 모바일 뱅킹, 전자서명, 아무튼 스마트폰 관련 데이터 저장 기능을 총괄하는 게 또 유심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 기능이 또 있는데요. 단순한 통신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도 합니다. 유심 칩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에 깔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앱을 거의 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시겠지만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이 NFC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서 교통카드, 신용카드처럼 모바일 결제 수단 활용하는 데도 유심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유심은 통신 서비스 이용 기본 전제 조건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결제, 인증, 다양한 부가 서비스 보안을 책임지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유심 관련 정보, 특히 인증에 사용되는 비밀 키가 유출되면 이것은 그냥 통신 서비스 장애를 넘어서 심각한 금융사고, 그 다음에 신원 도용 범죄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유심의 핵심 저장 정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IMSI하고 KI가 있는데요. IMSI는 말씀드린 것처럼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 Identity 15자리로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국제 표준 가입자 식별 번호입니다. 개인당 하나씩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KI, Authentication Key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가입자 인증을 위한 128비트 길이 고유 비밀 키고요. 이 키가 유심칩 내부의 안전한 영역에 저장되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노출돼 버리면 이 K 값이라고 불리는 이 KI가 노출돼 버리면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다 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약 2,500만 명 가입하고 있는 SK텔레콤에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발단은 며칠 됐습니다. 4월 18일로 추정되는데요.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고 하고요. 이 사실을 SK텔레콤이 외부에 알린 건 4월 22일, 무려 4일이 지나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점 그리고 고객과 관계 당국에 알린 시점 차이가 있어서 SK텔레콤의 늑장 대응 논란이 클 것 같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해킹 방식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BPF도어라는 이름의 리눅스 기반 백도어 악성 코드가 사용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BPF도어를 이용한 악성 코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좀 자세히 보면은요. SK텔레콤은 당초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같은 민감한 개인 식별 번호는 포함 안 됐다고 강조했지만 언론 보도, 보안 전문가들 분석, 그다음에 HSS 서버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유출된 정보는 훨씬 치명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몇 가지 추정되는 정보는 이겁니다. IMS, 국제이동가입자 식별번호. 아까 말씀드렸죠. 15자리로 구성된 거. 그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IMEI, 이건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한 대당 하나씩 자체 고유 번호가 털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CC-ID, 유심 고유 번호인데요. 이건 유심 자체 고유 번호인데 이것도 역시 유심 하나당 하나만 있는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uthentication Key, 인증값, K값, 사용자 인증 혹은 암호화 핵심 비밀 키죠. 이 네 가지가 아마 유출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게 유출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네 가지가 다 유출이 됐다고 그러면 해커가 가입자의 유심을 그대로 복제해서 다른 휴대폰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좀 심각하다는 거고요. 피해 규모가 지금 추정이 안 됩니다. 가입자 수가 알뜰폰 포함해서 2,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해킹 시스템이 가입자 정보를 총괄하는 HSS 서버가 털렸단 말입니다. 이번 사건이 심각한 거는 이게 개별 가입자 몇 명을 노린 소규모 공격이 아니라 통신사 중앙 시스템 HSS를 직접 공격해서 수많은 가입자 핵심 인증 정보를 한꺼번에 탈취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통째로 모든 고객의 유심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 스와핑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이제 심 클로닝은 심 스와핑 사기 수법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만은 심 스와핑이 뭐냐면 공격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도용해서 통신사 고객센터 직원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속여가지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자신이 보유한 새로운 심카드로 옮기도록 하는 그런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이죠. 이 경우 피해자 원래 유심 통신은 두절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할 수 있는 게 2차 피해인데요. 일단 명의 도용 및 통신 서비스가 부정적으로 사용돼서 요금이 폭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MS, 문자 서비스 인증 탈취해가지고 계정을 다 장악, 마음대로 계정 접근 권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취한 온라인 뱅킹이나 증권 계좌에 접속해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주식을 매매하거나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빼돌리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생활 침해, 추가 범죄 악용 우려가 좀 있겠고요. SK텔레콤은 대응을 뒤늦게 했습니다만은 유심 전면 교체 결정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18일 날 인지하고 나서 4일 지나서 22일 날 알렸단 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기에 신고를 했는데 4일이 지나서 했습니다. 여기에 왜 문제가 있냐면 우선 우리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 보면 해킹 등 침해 사고가 인지가 되면 24시간 이내에 KISA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20일 오후 보고를 하고 또 22일 날 고객에게 알렸단 말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SK텔레콤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하고 유심 무료 교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응 관련 논란 또 있습니다. 늑장 대응, 정보 은폐 의혹이 있고요. 비용 최소화 지침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는 전면 무상교체 발표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일선 대리점에 고객 문의 시 응대 매뉴얼 여기를 통해서 가급적 유심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 그래서 비용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지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기본적으로 보안 투자에 좀 소홀했던 거 아닌가, KT나 LG유플러스에 비해서 정보보호 분야 투자가 좀 소홀했다, 그래서 예견된 인재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사태 심각성을 인지해서 정부 금융당국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나섰는데요.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고요. KISA 함께 사고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착수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태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각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휴대전화 SMS 인증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불충분하니까 추가적 인증수단을 통해서 신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 증권사에서는 한때 SK텔레콤 이용 고객한테 SMS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강화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SK텔레콤 사태는 해외 사례와도 비교도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2021년 미국 T-모바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집단소송에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00억 합의금을 지불했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연방거래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진의 형사 책임까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징벌적 보상제도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심 교체 전까지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긴급 대응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일단 유심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유심 카드 잠금 핀이죠. 활성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Safer라고 있습니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이동전화 가입 제한 신청인데요. 그래서 mSafer 웹사이트 방문해서 이동전화 가입 제한 신청, 가입 사실 현황 조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개통됐는지 바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증권, 포털, SNS 등 주요 서비스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야 됩니다. 기존과 다르게 영문, 그 다음에 기호 써가지고 복잡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MS 인증에 다른 앱 기반 OTP 또는 보안키 사용으로 2단계 인증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2단계 인증 강화 신청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통신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 명세, 통신요금 청구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내역들이 혹시 지출되거나 청구된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심 활동을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게, 이를테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거나 비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됐다거나 모르는 로그인 알림이 온다거나, 그 다음에 SMS로 계정 정보 변경 알림이 온다거나 이상한 문자가 온다거나 이러면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껐다가 다시 켜셔서 금방 말씀드린 그런 임시 보안 조치 하시고 유심 교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 스와핑, 금방 말씀드린 뭐 SMS든 뭐든 간에 전화든 심 스와핑 의심이 들면 즉시 통신사에 연락하셔야 되고요. 나는 금방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엠세이퍼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모든 회선을 확인하고 해당 통신사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잠금 요청하시고요. 계정 긴급 잠금 요청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스마트폰 보안 강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및 앱을 최신 업데이트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귀찮다고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주무시기 전에 최신 운영체제로 업데이트를 메시지가 오면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한 앱 설치를 반드시 자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공식 마켓을 통해서만 설치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포털상에서 설치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습관도 불분명한 출처 불명의 무료 와이파이 이런 것들, 그다음 비밀번호가 설정 안 된 개방형 와이파이 사용은 가급적 좀 피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이 중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VPN, 가상 사설망이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피싱, 스미싱 공격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메신저, SNS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택배 배송 조회라든지 건강검진 결과, 아니면 뭐 건강검진 대상자,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 지인 사칭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화면 잠금 기능이 실은 가장 기본적인 보안 수단입니다. 그래서 핀번호, 패턴, 비밀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설정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복잡하고 유추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전 모 법무부 장관께서 뭐 20몇 짜리 했다고 그러죠. 아이폰.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잠금 설정, 그런 자세를 좀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백신 활용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태, 특히 핵심 인증정보 K값 유출 가능성은 엄청난, 아마 유례 사상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충격적인 일입니다. 단순한 한 기업의 보안 인식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의존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인증체계, 디지털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보안 조치들, 보안 강화 습관을 길러서 스스로 내 정보, 내 재산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관련 소비자의 대응 방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